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기구에 어떻게 분배하고 이관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왜곡된 검찰의 역사, 정치검찰의 오명, 부패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권, 공소권 관련해서는 공소청, 그리고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것 이외에 검찰개혁 과제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검찰개혁 과제들, 특히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국회가 바로잡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성윤입니다. 우리 TF에서 장기간 회의를 거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공소청 법안을 만들었고 성안했고, 그 성안의 기초에서 오늘 공청회를 했고요. 할 예정이고요. 공청회 후에 나온 의견들 저희가 수렴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골자 위주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소청의 명칭과 검사의 지칭 문제였는데, 지금은 법원에 대응해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중법원에 대응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대응 신급 개념을 없애고 대검찰청도 동시에 사라지게 하고 공소청으로서 그냥 지역간, 본부 지역간 업무 분장 차이만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권한남용 금지에 관련해서 기존의 검찰청법에는 97년에 권한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문제된 걸로 보이는 인권보호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다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을 좀 추가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검사의 직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소청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했습니다. 영장 청구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직무에 포함시켰습니다. 검사 이의제기권 관련해서 과거에 2019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상부의 이의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의제기 관련 규정이 검찰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어서 이걸 법률에 승격시켜서 이걸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고에 관련된 겁니다. 이 대검과 고등검찰청이 정비됨에 따라서 고소인이 항고를 한 경우에 공소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다시 불복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없애고 바로 재정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청장은 저희가 공소청장을 돼야 되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구하도록 했고, 임기는 2년, 그리고 대우는 차관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제는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둔 분야인데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조직 직제는 둘 수 없다 하는 법률사항을 했고요. 특히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법률로서 감찰을 둔다라고 했고, 이제 저희가 오늘 논의할 사항이 한데, 전문 검증 기구,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디넷 등 이걸 전문 검증 기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독립감찰기구로 두어서 검사가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고 또 제식구 감찰이라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공소청에 대해서는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소청 감찰위원회 같이 두어서 감찰을 하도록 했고, 이러한 공소청으로부터 감찰 조직을 인사 조직을 분리시키는, 독립시키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근무 성적 평등제에 관해서도 지금까지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검사의 평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시청 인용률, 인용사유, 무죄 판결률, 무죄 사유 등을 포함해서 이런 평정 기준을 세워라 라고 법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 정원 징계 관련해서는 기존의 검사 정원법은 존치하되 검사 보수라든가 징계법은 검사 정계법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징계,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수와 징계에 관한 부분은 법률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의 파견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소청 검사는 외부 파견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파견되지 않도록, 또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분리하여 다른 새로운 조직으로 설립해서 이전하게 되고, 그런 설립 준비에 필요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검찰청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의 승계와 임명을 위한 경과 조치를 두었고요.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등 경과 조치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검찰이나 법원은 국민에게 든든하다는 안도감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은 그런 신뢰, 사법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의 거대한 검찰 권력을 모두 갈아엎고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다. 그래서 검찰력은 기소 및 공소 유지 부서로 변경하고, 검찰이 해야 될 각종 수사는 경찰과 중요 분야별 수사처로 나누어 이관한다. 이른바 검찰 카르텔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해서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가 앞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과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